우리 또 만났네요. 혹시 운명인가요? 외국어 잘하는 조카는 염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영상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봐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완전 세상 행복. 댓글 달린 거 하나하나 전부 잘 읽어봤어요. 이번 영상도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한국이 정말 그리워요. 염나는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제 인스타를 염탐하신 분이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맞아요. 살면서 딱 한 번 가봤는데 다시 미국 온지 2년 됐어요? 왜? 어땠냐고요? 한국어를 돌아올 때 탔던 비행기가 당일하자마자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했어요. 사실 이번 여름에 친구들이랑 한국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간 이유는 다들 이미 아시죠? 현 갤러리 보다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랑 영상들이 엄청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실제로 갈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 만든 소중한 추억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여행 다녀온 지 1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에서 했던 경험에 대한 영상을 시리즈 만들어 볼게요. 5학단 타니기, 한복 입기, 지하철 타기, 롯데월드 가기, 노래방에서 놀기. 좀 이상한 남자랑 이태원에 술집에 갔던 썰도 불어드릴게요. 한국에 언제 다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즐거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염나의 한국 첫 경험이 어땠는지 알아봅시다. 근데 일단 제가 한국에 어떻게 가게 된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18년 여름 학기 때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계속 배우고 싶었는데 가을 학기에는 수업을 못 듣게 돼서 너무 실망스럽고 슬펐어요. 가을 학기 수업을 여름에 들었거든요. 사실 그때 한국어 수업 못 듣게 돼서 중국어 수업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처음 배우는 중국어였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매일 중국 친구들이랑 같이 말하기 연습도 해서 엄청 친해졌어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생일快乐. 근데 중국어에 집중하면서도 자꾸 한국어가 생각났어요. 중국인 언어 교환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가끔씩 영어 대신 한국어 단어랑 표현을 많이 알려줬어요. 많이. 그만큼 한국말로 듣고 말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빨리 한국에 가서 하루 종일 한국말에 둘러싸여 있고 싶었어요. 근데 혼자서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유학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럼 회사에서 교통편이랑 숙소를 다 해결해 줬거든요. 유학 회사를 찾아봤는데 회사가 너무 많고 못 믿어온 회사들도 많아서 고민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가 생각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프랑스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때 EFB라는 유학 회사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 회사는 학교에서 추천한 회사고 믿을만해서 그 회사에 서울 프로그램이 있는지 바로 연락해봤어요. 근데 서울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일단 비용은 어떤지, 커리큘럼은 어땠는지, 가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젠지 정리해봤어요. 좀 비싼 데다가 더 큰 문제가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엄청 사랑하시지만 좀 엄격하셔요. 늦게까지 놀 수 없어요. 9시 반이 동금이고 부모님 기분 좋아하실 때 10시까지예요. 제가 나갈 때마다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만 나이로 21살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친구 집에서 밤새도록 놀거나 파자마 파티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제가 원래 친구들이랑 맨날 하루 종일 노니까 자주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그게 그냥 농담인 줄 아셨어요. 우리 소중하고 순진한 딸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 혼자 간다고요? 말도 안 되죠.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뭘 할 수 있냐고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하셨어요. 그냥 집에서 제대로 공부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들처럼 우리 부모님도 학교 성적을 많이 신경 쓰셨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그냥
놀러 가는 건 반대하시지만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저는 한국 대학 입시 제도를 잘 모르지만 여기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UC 대학교는 지원서 에세이를 꼭 써야 해요. 만약 한국에 간다면 대학교 지원서 유학 경험을 쓸 수 있고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더니 결국 제가 한국에 가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 여러분은 부모님들도 엄격하셨다면 제 비디오가 여러분께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들어왔을 때 진짜로 대학교 지원서에 해외 유학 경험을 썼어요. 에세이를 제출해야 하는 학교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가치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집에 있으면서 집안 일을 하나도 안 해서 부모님들은 제가 만약 어디에 가면 절대 혼자 못 살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처럼요. 그게 진짜 부모님이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유학 회사가 저를 건강해서 숙소로 데려다 주거나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걸 설명해 드렸더니 한국에 가는 걸 별로 걱정하지 않으시고 안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학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수업료도 한 $2,800 냈고 $1,200짜리 비행기 티켓도 샀어요. 근데 한국에 3주만 있다가 다시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가기 전에 친구들 다 보고 싶어서 출국 전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았어요. 식당도 가고 보드게임도 하고 친구 집에서 파티도 했어요. 이 친구들은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옆에 있었고 한국어랑 한국 문화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공부했는지 다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아무튼 8월 6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탔어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 4시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유학 회사에서 오신 기사님이 절 인천 공항에서 픽업했고 바로 서울에 있는 숙소로 데려가 주셨어요. 사실 제가 방배에 있는 호스트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호스트 엄마는 아직 자고 있어서 차 안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고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욕. 대신 기사님과 재미있는 대화도 했는데 그분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처음 만난 한국인이었고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기사님이 유학 회사랑 전화하고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학생은 괜찮아 한국말도 잘하고 참 웃기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한 첫날에 이런 말 들어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1시간 정도 같이 기다려 주시다가 다른 학생을 픽업 시간이 돼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도 호스트 어머니가 계속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 진짜 괜찮아요. 기사님이 예약 직원분들한테 연락 올 때까지 가까운 휴게점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CU 옆에서 여행 가방 2개 들고 앉아있는 외국인. 뭐 할 데 없이 혼자 길바닥에 있었는데도 전혀 슬프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드디어 한국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좋았고 행복했어요. 오늘 여기까지가 한국에 와서 저 몇 시간 동안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에서 저의 경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인스타 스토리로 일상 사진이나 영상도 많이 올리고 라이브 방송도 가끔 하니까 팔로우해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시간 좀 걸리니까 다음 영상 기대하시면서 제 인스타 자주 놀러오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자, 여기까지 외국어 잘하는 척하는 염나였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댓글에서 얘기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